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 손생활입니다. 저희는 지금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명품 전문 백화점 칸카스 백화점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명품 시계들을 한 자리에서 다 모아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서 매장이 열리기 전인데 이른 아침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시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괜찮았습니다. 그냥 시계만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예산을 정해놓고 손생활님과 제가 가상의 시계 쇼핑을 해보려고 해요. 실속파라고 해서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 보통 명품 시계라고 하면 엄청 비싼 시계, 나랑 상관없는 시계, 이런 시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세컨핸드나 빈티지 명품 시계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 불가능한 가격대의 시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다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전천후 명품 시계들이 100만 원대, 200만 원대 비교적 착한 가격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계를 손생활님이랑 저랑 각자 한두 개를 골라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이상파들을 위한, 드림워치를 찾는 분들을 위한 시계 컬렉션들도 무한정의 예산이 있다고 이번엔 가정을 해보고 시계 쇼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한테 그런 일이 평생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생각만 해도 즐겁잖아요. 드림워치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아주 설렙니다. 네, 그러면은 같이 둘러보시죠. 비록 가상의 시계 쇼핑이긴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고 손생활님과 저 중에 누가 더 합리적인 쇼핑을 했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조건에서 마음속의 장바구니에다가 어떤 시계를 넣으실지 고민해 보신다면 좀 더 재밌고 흥미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 강남 소재의 칸카스 백화점에서는 다양한 시계뿐만 아니라 가방이나 지갑, 주얼리 같은 다양한 품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 브랜드들을 한 곳에서 비교하면서 쇼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인이나 가족 단위로 같이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은 장소입니다. 다만 야무진 내 시계 하나 사러 갔다가 생각보다 지출이 커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촬영 다음날 제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한 명의 소비자 입장에서 쇼핑을 해보았는데요. 매일 매시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어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보다, 영상에 보이는 것보다 매장에 물건이 많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복잡한 강남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방문 경험은 생각보다 쾌적했습니다. 발레 파킹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주차 스트레스도 없었고요. 따로 직원을 찾지 않아도 방문 고객별로 배정된 전담 셀러분과 같이 매장을 둘러볼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계 쇼핑을 손생활님이랑 해보기로 했는데요. 제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당황스러울 정도로 시계가 많아요. 브랜드도 너무 많고 이걸 어떤 순서로 쇼핑을 해야 되나 걱정이 될 정도로 브랜드별로 순서대로 이제 결정을 하기로 했죠, 아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살펴볼 브랜드는 카르티에입니다. 사실 카르티에가 엄청나게 중요한 시계 브랜드이기도 하죠. 가장 최초의 손목시계를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 그게 최초의 항공시계이기도 하고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되는 회사인데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막 사전 조사를 했잖아요. 좀 좋은 가격의 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려고 하는데 탱크 컬렉션이라고 그 장갑차, 이름대로 장갑차의 생김새를 모방한 드레스 시계가 있었어요. 브레이슬릿이 일상용으로 생각했을 때는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브레이슬릿 모델을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은 가격이라면 네, 브레이슬릿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가격은 271만 원이고요. 271만 원짜리 카르티에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봅니다. 그리고 이거 오토매틱 이죠? 인터넷에서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각형의 장갑차처럼 생긴 든든한 이 디자인이 브레이슬릿이랑 케이스랑 일관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이스 만들었으니까 브레이슬릿 나중에 달아주지 하고 뭐 아무거나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장갑차를 생각하고 케이스를 만들었으니까 브레이슬릿도 장갑차의 테마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어서 붙인 게 장갑차 바퀴에 들어가는 그런 테두리 같잖아요. 탱크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케이스 그리고 브레이슬릿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근데 막 이거 차고 막 놀러 다닐 수 있을 것 같긴 하나요? 우리가 찾는 거는 사실 전천후 시계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어느 것 같아요. 복장에나 어울릴 것 같고 네. 사실 아주 단정하게 그러니까 네. 직선의 케이스 브레이슬릿이 연결되어 있긴 한데 네. 다이얼은 굉장히 스피드감 있는 네. 이제 아워 마크라든지 네. 그리고 베이지 다이얼에 네. 그리고 블루엔즈가 들어가서 그 콘트라스트가 되게 단정하면서도 화려하고 예쁘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오늘의 픽에 넣는다 안 넣는다 두 개 있어요. 그 실속파 컬렉션 고를 때.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다. 저도 이게 마음에 들긴 하는데 그 첫 브랜드잖아요. 첫 브랜드에서 다 골라버리면은 근데 지금까지는 1등입니다. 오메가로 넘어왔습니다. 오메가도 사실은 할 얘기도 너무 많고 유명한 시계도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가격대가 좋은 시계도 너무 많았어요. 그죠? 콘스텔레이션은 좋아해요 혹시? 약간 최근 그 일체형의 브레이슬릿 아무래도 유행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보고는 있어요. 정말 저는 콘스텔레이션 볼 때마다 재밌는 게 이 미친 80년대 디자인 감각, 그 뭔가 이 세로줄이 브레이슬릿에 계속 들어가다가 이제 케이스까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디자인 언어를 케이스까지 다 통일해 버리겠다는 이런 그 미친 80년대 디자인 감각,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요즘 시기엔 잘 없잖아요. 물론 요즘도 콘스텔레이션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조금 더 옛날 모델이 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재밌는 시계, 독특한 디자인의 드레스 시계를 찾는 분들, 그런 분들께 이거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저평가된 오메가 시계 중에 하나가 콘스텔레이션 아닐까 싶고, 가격이 이게 어떻게 되죠? 지금 가격은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짜리 오메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이버 시계를 사실 오메가를 많이들 좋아하잖아요. 시마스터 300을 좋아할 텐데, 근데 시마스터를 실속파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플래닛 오션에서 약간 좀 진한 모델을 보거나 아니면 아쿠아테라를 보시거나 이러면은 좀 가격이 오메가라는 브랜드 파워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가격보다는 많이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속파는 아쿠아테라랑 그 플래닛 오션을 볼 겁니다. 아쿠아테라는 오메가에서 나름대로 그 롤렉스의 데이저스트라고 해야 되나? 데이저스트라고, 한국에서는 데이저스트라고 부르죠. 데이저스트나 아니면 익스플로러 같은 그런 전천후 일상용 시계인데 좀 드레시한 맛이 있는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드레스 시계처럼 생겼는데 100m의 방수 성능도 가지고 있고 뭔가 좀 스포티하게 연출도 할 수 있게 생겨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가장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메가 입문용으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안 나오는 36mm 사이즈의 아쿠아테라가 있는데 이게 가격이 되게 좋아요. 이 상태도 깨끗하고. 이게 얼마죠? 지금 이 가격 200입니다. 200 아쿠아테라. 저는 콘스텔레이션 탈락시키고 얘 넣을 거예요. 둘 다 오메가를 넣을 수는 없으니까 얘를 일단 넣겠습니다. 왜 요즘 이 사이즈를 안 만드는 걸까요? 아쉬워요. 지금 사이즈가 대체적으로 좀 큰 편이긴 한데 제가 선호하는 시계 사이즈에 비해서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겹치는데 우리?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하더라도 아까 그 뭐지? 탱크 넣었잖아요. 탱크 빼고 이거 넣을 거야? 아니면 둘 다 넣는 거다? 우선 저는 둘 다. 둘 다? 네. 탱크랑 이거?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플랜디드 오션, 사실은 시마스터 컬렉션 중에서 제일 늦게 나오기 시작한 시리즈가 플랜디드 오션이고, 시마스터 컬렉션 중에서 제일 고급이라고 나름 만들기 시작한 시계인데, 좋은 거는 이제 시마스터 300은 역사가 되게 길잖아요. 57년부터 나왔나? 그래가지고 디자인 조금 바꾸면은 팬들이 우리 전통이 무너졌네 막 이러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플랜디드 오션은 나중에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디자인의 자유도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좀 더 감각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 당시에 플래닛 오션, 이게 약간 몇 년 전에 플래닛 오션인데 이게 시마스터 300보다 좋은 시계라고 나온 거니까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한 100만 원 정도 좀 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해서 저는 아쿠아테라 고르셨으니까 제가 이걸 넣을게요. 알겠습니다. 플래닛 오션이 예산 초과긴 한데 390만 원의 오메가 다이버 시계는, 그리고 아까 아쿠아테라는 쿼츠였고 얘는 오토매틱이기도 하니까 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얘는 실속 컬렉션이긴 한 것 같아요. 태그웨어 앞에 왔습니다. 태그웨어 하면은 참 할 얘기가 많아요. 유튜브에 태그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긴 하죠. 호이어가
원래는 60년대에는 롤렉스나 유니버셜 제네고 뭐 이런 회사들이요, 제니스 이런 회사는 같이 크로노그래프의 1인자는 누구냐 이런 거 가지고 다투던 회사인데, 그리고 그 크로노그래프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태그웨어가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80년대 90년대 아쿠아레이서의 전신이었죠. 다이버 프로페셔널 시계를 만들면서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그 다음에 장클로드 비버라는 그 걸출한 시계 경영자가 들어와가지고 태그웨어를 어떻게 바꿨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는 회사인데, 그리고 우리한테 태그웨어 되게 고마운 브랜드인 이유는 세컨핸드로 샀을 때 태그웨어만큼 가성비 좋은 브랜드가 없어요. 오늘 카레라랑 아쿠아레이서를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텐데, 실속파니까 우리는. 그렇죠. 태그웨어를 그만큼 봤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층에 왔더니 또 태그웨어가 그만큼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아쿠아레이서도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카레라도 이제 종류가 많으니까 3엔즈 카레라 중에서 그럼 궁극의 카레라는 뭔가 그러면서 우리가 예쁜 걸 좀 골라놨는데, 파란색에 아까 봤던 파란색 중에서 좀 예쁜 게 있어서 스몰 세컨드랑 브레게 누메랄이 들어간 그쵸. 흰색의 카레라도 골라봤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청판. 청판. 깔끔한 걸 좋아하는데 실물로 봤을 때 요 화이트 다이얼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파란색의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좋아서 이것도 여름에 착용을 하면 되게 시원하게 이뻐 보일 네. 것 같아요. 그 아까 아쿠아레이서에 크로노그래프가 들어갔던 그 모델을 봤었는데, 심지어 아까 거보다 더 흥미로운 패턴이 들어간 다이얼에 아쿠아레이서가 이게 25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출연료랑 이런 거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살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는 카레라나 그 오타비아나 이런 쪽인데 살짝 그 호이어에 대한 제 생각이 좀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레라를 제가 그 크로노그래프의 전설이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아까. 근데 그럼 크로노그래프를 하나도 안 고르면은 애매한 것 같아서, 근데 또 카레라 크로노그래프의 세컨핸드 가격이 이상파에 넣기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데, 얘가 300 얼마였죠? 360만 원이었나? 3엔즈가 200만 원대인데 100만 원 더 주고 크로노그래프를 경험할 수 있다, 카레라를.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진짜 실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일단 넣어놨는데 고민이 많이 되네요. 진지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래서 뭘 가지고 갈까요? 우리 태그웨어 코너에서. 저는 아까 전에 골랐던 호이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크로노그래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카레라 이걸 바꿀 거예요? 네, 그러면 카레라를 크로노그래프로? 한번 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엔즈를 안 갖고 가고? 둘 다? 기존 결정을 네. 이어갈게요. 이어간다고? 가격대를 아무래도 실속 위주 혹은 네. 뭐 조금 더 네. 현명한 소비를 위한다면 네. 기존에 있던 카레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로노그래프는 일단 보류? 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지금 카레나 크로노그래프를 넣어야 될지 아쿠아레이서 크로노그래프를 넣어야 될지 그게 고민인데, 대신 골라달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그러면 제가 아쿠아레이서 크로노그래프를 골라가죠. 예, 이 친구를 골라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채널 이름이랑은 솔직히 좀 안 맞아요. 새마리네 시계랑은 좀 안 맞는데, 그래서 좀 기대하기도 했던 시간입니다. 드림워치를 마음대로 골라보는 그런 시간인데, 브라이틀링에서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제 시계 생활에 입문하면서 가장 꿈꾸던 시계가 있는 브랜드이기도 한데, 브라이틀링에 와 있습니다. 브라이틀링 좋아하시나요?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 네비 타이머가 언제나 시계 생활을 하면서 꿈꾸던 그 시계, 럭셔리 시계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던 그때조차도 네비 타이머는 그건 어쩌면 필요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드림워치 고르라고 이렇게 리스트 주셨을 때부터 네비 타이머는 제일 먼저 일단 빼놨습니다. 이게 스틸이 아니라 골드 모델이어서 1000만 원대로 가격이 좀 높긴 한데, 그래도 정가보다는 리테일가보다는 1000만 원 정도 더 싸고 그래가지고 일단 빼놨습니다. 브라이틀링에서 우리가 이것만 보고 갈 건 아니잖아요. 다이버 시계도 하나 골랐잖아요. 네. 이거 소개해 주시죠. 요거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리고 앞으로 구매 예정에 있는 정말 사고 싶은 시계예요.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핸즈, 다이얼, 베젤, 케이스 뭐 하나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나온 시계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화려하고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멋내고 싶을 때 정말 상공에서 여유롭게 바다에서 한번 차보고 싶네요. 바다에서 네. 성공한다면은 다이빙을 배워서 슈퍼오션 헤리티지를 차고 들어갈 것이다. 성공한다면 네. 시계를 먼저 사고 네. 다이빙을 배워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이번 투어에서 첫 번째 브랜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손생활님 다이버의 선택에 들어가고 저는 파일럿에 네비 다이버를 넣고 일단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롤렉스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망하시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정말 뭐 대중적인 인지도 면에서는 어떤 브랜드도 따라갈 수 없는 브랜드인 건 분명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롤렉스 매장에 한번 가보신 분들이면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공기만 실컷 마시다가 이렇게 나오는 시계는 하나도 못 보고. 근데 칸카스 백화점에는 진짜 롤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라봤는데 다이버 컬렉션에서는 요트마스터 2가 있어서 요트마스터 2 44mm니까 더 우람한 사이즈에 뭔가 차고 있으면 더 부의 상징 같은 느낌이에요. 서브마리너보다 더 확실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존재감도 확실하고 기능도 더 있고 사실 서브마리너가 무브먼트나 뭐 이런 게 그러니까 기계식 시계의 관점에서 더 흥미로운 시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트마스터 2도 한번 고려해볼만 하겠다 해서 꺼내는 놨습니다. 네, 드림워치 컬렉션이니까 가격은 생각 안 하기로 했으니까 꺼내는 놨는데 장바구니에 넣어갈지 안 넣어갈지는 결정을 못했어요. 그리고 손생활님도 하나 골랐죠? 네, 올스터 퍼피추어를 골랐고요. 컬러도 그렇고 굉장히 오렌지색을 좋아했어요?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서 눈에도 잘 들어오고 조금 젊은 감각으로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골라봤습니다. 조금 크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요새 이 퍼페추얼이 좀 크다. 좀 스포티한 느낌을 위해서는 사이즈를 업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 없다? 네. 최고. 현재까지는. 자, 그리고 우리가 파네라이 코너에 왔습니다. 파네라이는 엄청나게 멋진 시계죠. 이탈리아 특수부대원들이 차던 1930년대 말부터 50년대까지 이탈리아 특수부대원들이 차던 시계니까 진정한 남자들의 시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목 둘레가 좀 가는 편인데 파네라이 시계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나오니까 근데 제가 고른 시계는 파네라이 시계치고 좀 그 사이즈가 작고 얇은 편입니다. 42mm 사이즈, 두께가 10mm대래요. 티타늄이라서 가볍고 시계가 예쁜 것 같아요. 수동 무브먼트에 이게 그 파네라이가 초창기에 만들던 모델은 아니에요. 파네라이가 초창기에 만들던 모델은 다이얼만 자기네들이 만들고 롤렉스가 그 케이스랑 무브먼트를 제조해주던 그런 시절의 모델인데 이거랑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40년대 말에 롤렉스가 공급 계약이 끝나요. 그래가지고 요 반달 모양 용두 그 보호가드 요거 들어간 거는 그때부터가 파네라이가 직접 만들기 시작할 때의 디자인이에요. 아무튼 저는 이거 지금 마음으로는 이거 골라가고 싶어요. 지금 제가 태어나서 그 와치박스라고 미국에 있는 럭셔리 시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 방문한 다음에 파텍 필립이랑 아쉐론 콘스탄틴, 예거 루클츠로 이런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 시계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드림워치 컬렉션을 만들고 있으니까 기본 3엔즈 드레스 시계를 우리 컬렉션에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서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3엔즈 드레스 시계를 여기서 골라서 지금 여기 쌓아놨는데 왕과 여왕의 시계를 갖고 왔습니다. 파텍 필립을 보통 왕이라고 부르고 바쉐론 콘스탄틴을 여왕이라고 부르는데 파텍 필립을 근엄하다고 해서 왕이라고 하고 바쉐론 콘스탄틴이 좀 플래시하고 화려하다고 해서 여왕이라고 부르는데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텍 필립이 더 화려할 때도 있고 바쉐론 콘스탄틴이 더 근엄할 때도 있지만 근데 뭔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는 그런 것 같아요. 두 브랜드에 대해서. 그럼 기왕의 전통주의자 할 거면은 제 생각에는 롤렉스나 오메가 같은 대중적인 인지도 위주로 고르는 것보다는 진짜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고르는 게 우리 그 이상파 드림워치 컬렉션 고를 때는 맞지 않을까 싶어서 갖고 와봤는데 일단 칼라트라바를 여기 놔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있는 거는 그 트레디셔넬이라고 바쉐론 콘스탄틴이 되게 재밌는 게 한 번도 중간에 망하지 않고 쭉 이어져 온 시계회사 중에는 제일 그 긴 회사예요. 역사가 보통 19세기에 시작한 시계회사라고 그러면 오래된 시계회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쉐론 콘스탄틴은 언제 시작하냐면 18세기에 시작해요. 그리고 막스의 자본론에도 등장합니다. 이름이 그 기계 도입으로 생산 단가를 낮춘 시계 회사의 예로 등장해요. 바쉐론 콘스탄틴이. 그 정도로 되게 역사적인 회사고, 요거는 앨리스라는 사각시계인데 겉으로 보면은 그냥 뭐야 그냥 미니멀리즘 시계잖아 싶은데 가까이서 보면 파텍 필립 네. 그런 시계예요. 참 이거는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차는 시계이겠죠. 나는 굳이 내 시계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 아는 사람만 알겠지라고 하면서 찰 수 있는 그런 시계. 저는 정말 이 시계 멋있는 시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지금 나와 있는 시계 다 조금 흔한 디자인이다 라고 네. 얘기하기에는 이 중압감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좀 무게감이 네네. 있죠. 네. 이 중에서 뭘 하나 들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장바구니에. 네. 네. 어떤 걸 넣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모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디셔널? 네. 그러면 저는 파텍 필립의 앨리스를 넣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저는 아마 이런 컬렉션을 구성할 정도로 성공했다면은 별로 시계를 자랑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골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려다가 브레게 시계가 아주 신기하게 생긴 게 하나 있어가지고 멈췄습니다. 마린이라는 시계인데요. 뭐 평소에 알았던 시계라거나 눈여겨본 시계는 아니었는데, 브레게는 워낙에 유명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전임 왕이라고 할 수 있죠. 파텍 필립이 왕이 되기 이전에 왕이었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겉으로 보면 그냥 드레스 시계인 것 같은데 이게 100m 방수에 러버 스트랩을 장착하고 있어서 스포츠 시계라고. 네, 이름부터 벌써 마린이죠. 말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려고 꺼내놓으신 거예요? 네. 이름을 듣고 다시 한번 보게 됐고, 특히 러버 스트랩이 지금 달려 있어요. 그래서 고풍스러운 네. 느낌의 다이버워치 혹은 그런 방수가 되는 시계, 스포츠워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조금 더 새롭게 재밌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네라에 빼고 이거? 브레게를 장바구니에 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매장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정신 못 차린 코너가 있었는데, 원래 또 좋아하던 브랜드이기도 했고 워낙에 물건이 많아가지고 계속 뭘 골라야 되나 그러면서 고민을 한참 하느라고 이 코너에서 준비한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뭘 꺼내놔야 되나 싶어가지고 뭘 골랐는지 일단 하나씩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고른 게 우리가 월드 타이머 기능이 있는 파일럿 시계는 참 보기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이런 시계를 꿈꾼 적이 있나요? 월드 타이머 기능이 있는 파일럿 시계? 예전에 저희 그 에어맨으로 네. 쿼츠웨어로 구매를 했었는데, 아, 에어맨 월드 타이머? 그쵸. 네네. IWC에서는 저는 처음 보는 디자인이라 좀 신기한 것 같아요. IWC 파일럿 시계들이 크잖아요. 그렇죠. 사실 월드 타이머가 도시 이름이 다 들어가니까 어지간히 다이얼이 크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월드 타이머 기능은 뭐 다른 브랜드에도 있긴 하지만 네. IWC는 그 기능을 IWC스럽게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 안 따라했지롱 이런 느낌이라서 네.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포르투기죠. 나와야죠. 네. 정말 제일 잘생긴 시계 중에 하나가 아닌가. 비율이 상당히 좋죠. 1930년대 말에 그 포르투갈 상인 두 사람이 IWC에 찾아와가지고 마린 크로노미터 수준의 정확성을 가진 시계를 만들어달라고 의뢰를 했다고 그러는데, 30년대 말이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손목 시계를 마린 크로노미터 수준을 정확하게 만들어 달라고 한 게. 근데 그걸 해낸 게 참 대단한 거고, 거길 기반으로 해서 90년대 다시 살린 게 지금 이렇게 인기를 끌게 돼서 IWC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거고, 우리가 지금 드레스 시계를 다 골라놓긴 했는데 얘도 넣어야 되나? 그렇긴 해요. 네. 그리고 IWC는 파일럿 시계를 많이 고르게 되네요. 참. 네. 지금 나온 것 중 3개가 4개 중에 3개가 파일럿 시계인데, 크로노그래프를 또 안 넣을 수 없잖아요. 파일럿 시계의 크로노그래프는. 네. 사실 이게 파일럿 시계의 크로노그래프가 왜 들어갔나를 생각해보면 참 잔인한 기능이긴 한데, 정확한 간격으로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크로노그래프를 쓰는 건데, 아무튼 간에 역사적 근거가 있는 기능이잖아요. 사실 다소 좀 복잡해 볼 수 있는 다이얼을 갖고 있음에도 굉장히 스포티하고 깔끔하게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정말 빅파일럿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그 시계가 골라왔는데, 이게 파워 리저브가 7일인가요? 일주일 네. 동안 가네. 와, 이건 뭐 거의 위에서 요리를 해 먹어도 될 것 같은 크기의 시계인데, 상당하네요. 용두 크기 보세요. 이거는 진짜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이거 반지로 만들고 싶어요. 용두 떼가지고. 진짜 네, 실체감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가 파일럿 워치를 여러 개 골라갈 수 없잖아요. 하나만 골라가야 되잖아요.
저는 스틸 모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요? 네. 월드타이머 탈락? 탈락. 얘도 탈락? 이게 네. 저는 네. 사실 뭐 어린 왕자 그리고 월드타이머 그래서 더 뭔가 눈이 가고 뭔가 솔깃한 느낌이 드는데 IWC 하면 생각나는 딱 이미지가 요 그러는 것 것 같아요. 네. 네. 폭탄 떨어뜨리려고. 저희가 매장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 게 5시간째인데 처음에는 마음껏 둘러보세요 생활님 이러다가 지금 스태프들이 점점 사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후회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마지막 코너인데 이제 저희가 고른 마지막 시계예요. 진짜 이제 스태프님들을 놓아드릴 텐데 컴플리케이션 시계 하나 더 골랐고 그리고 다이버 시계에서 하나 더 네. 살펴볼 텐데 예거르클트르 시계를 하나 골랐는데 이걸 놓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시계에 들어가는 나사 하나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를 갖다가 마뉴팩처드 오트 오를로젤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칭호를 가진 회사들 중에서도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그런 회사가 그 예거르클트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회사가 만든 시계들 중에서 디오메트르라는 컬렉션인데 거기서도 요즘 메인으로 밀고 있는 시계가 퀀텀 르네라고 있나? 뭐 불어니까 제가 느끼하게 읽을 수 있는데 그렇게 녹음해봤는데 못 쓰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건 새의 날개를 모방한 그 2개의 메커니즘을 가진 무브먼트를 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메커니즘이 있고 그 다음에 로컬 타임을 구동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2개의 메커니즘을 1개의 레귤레이터로 돌린다는 뭐 이런 굉장히 신기한 메커니즘을 가진 시계인데 방에 들어가서 진짜 구동시켜 보기도 할 텐데 엄청 기대가 되는 시계입니다. 정말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네. 특히 뒷 케이스가 백 네. 케이스가 네. 처음 보는 네. 이미지예요. 네. 이거는 진짜 안 보실 때 집에 가져오시는 그런 느낌? 정말 멋있습니다. 네, 이건 진짜 드림워치 중에 드림워치 같은 그런 기분을 주는 시계예요. 수동 시계인데 굉장히 두껍거든요. 근데 두꺼운 게 정당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서 제 컴플리케이션 시계 픽은 요거. 그리고 다들 007 영화는 보잖아요. 그래서 요새 이거 없다고 난리를 사람들이 치더라고요. 이제 한정판인데 7007개 한정판이죠. 스펙터 한정판. 그 영화 속에서 다니엘 크레이그가 폭탄으로 쓰는 빨간색으로 막 베젤이 변했었나? 그 정확한 디테일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폭탄으로 써서 탈출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시마스터 300이 되게 그 트위스트 러그에 멋있긴 한데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요거는 좀 멋부리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저는 조금 현대적이다라는 이미지를 좀 많이 갖고 있고요. 얘가요? 네. 더? 저는 오히려 그 57년 이럴 때 옛날 시마스터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정돈돼서 그런지 아, 좀 더 모던하고 좀 귀엽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요? 네, 뭐 폰트라든지 그리고 베젤에 있는 폰트라든지 그리고 듀얼 타임 베젤도 있고 여기 어딘가에 그 007을 상징하는 네, 뭔가가 더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많이 보는 시계가 아닌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걸 최종 픽에까지 데려갈지는 아직 결정 못했지만 요거까지.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고른 컬렉션 가지고 위층에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걸 골랐는지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 도착한 게 오전 9시 반이었거든요.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거의 하루 종일 저랑 같이 보내시는데 이 정도면 사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목표대로 쇼핑을 잘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예고 드린 대로 실속파 쇼핑과 이상파 쇼핑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속파에서는 100만 원대, 200만 원대에서 이제 원와치 콜렉션을 지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후보를 한 2개 정도를 저희가 골라오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골랐고 이상파도 진짜 저희가 제대로 골랐어요. 이제 예산 안 보고 드림와치 위주로 고르겠다고 종류별로 다 골라오겠다고 했는데 뭐 가격을 더해보니까 진짜 예산 안 보고 저희가 막 질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그 테이블에 저희가 고른 시계만 보니까 부자 된 것 같고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무슨 시계를 골랐는지 이제부터 소개를 드릴 텐데요. 김생활과 손생활 중에 누가 더 시계를 잘 골랐는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소파 컬렉션부터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생활님은 어떤 컬렉션을 실소파 컬렉션으로 골랐는지, 어떤 시계들을 골랐는지? 제가 고른 실소파 시계는 네. 까르띠에 탱크 그리고 태그호의 까레라 이 두 모델을 골랐습니다. 실소파시라면 시계를 여러 개 구입하시기보다는 네. 말씀처럼 네. 시계를 하나를 구입해서 네. 전천으로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방수 성능이 있는지 그리고 디자인이 여러 복장에도 어울리는지를 네. 조금 생각을 해서 조금 드레시한 복장에 그러니까 일반 회사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착용하시기에 좀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골라봤습니다. 일단 가장 인상적인 거는 카르티에가 들어있다는 맞아요. 거. 보통 엄청나게 그 하이엔드 브랜드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카르티에가 들어있다는 게 271만 원이면 카르티에의 가격이 아닌데 네. 오토매틱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고, 그리고 뭐 방수 성능 같은 태그호야 카레라 100m 방수 성능이니까 되게 뭐 전천후 시계로서 손색이 없고, 그래서 이 두 개 다 같이 장만한다면은 그 카르티에는 좀 더 드레스 시계로 활용을 하고 네. 태그호야 카레라는 좀 더 스포츠 시계로 활용해서 이걸 두 개를 같이 그 풀 컬렉션 개념으로 이렇게 갖고 가도 될 것 같고, 약간 부족하다면은 다이버 시계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두 개를 자기 컬렉션으로 다 한다면. 근데 뭐 이거 원하치 컬렉션을 추천한 거니까. 네. 저는 오메가의 아쿠아테라 200만 원 선에서 골랐고요. 태그호이어의 아쿠아레이서 크로노그래프를 골랐습니다. 아쿠아테라는 드레스 시계로서 충분히 연출이 가능한 시계이면서 방수 성능이 높으니까 전천후 시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쿠아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젊은 느낌의 다이버 시계이면서 태그호이어가 크로노그래프 브랜드로서의 헤리티지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즐길 수 있고, 기계식이고 그런데 가격이 250만 원으로 그렇죠. 저렴하니까, 그리고 이거 두 개 같이 한다면 드레스 시계랑 다이버 시계가 같이 해결이 되니까 이렇게 컬렉션 전체를 꾸린다고 해도 꽤 존중받는 컬렉션이 되지 않을까. 브랜드 이름도 괜찮고 밸런스도 잘 맞고, 그래서 이렇게 골라왔습니다. 다 합치면 450만 원 정도가 되고, 손생활님 것도 다 합치면 471만 원이 되니까 500만 원 이하 선에서 제법 풀 컬렉션처럼 보이는, 완벽한 컬렉션처럼 보이는 이런 명품 시계 컬렉션이 꾸려지는 거니까, 네, 명품 시계 컬렉션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예산에 있지 않습니다. 요즘 막 시계 가격이 다 오르고 있지만은 그 세컨핸드나 빈티지 같은 쪽을 보시면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친숙해하던 그 가격의 시계가 여전히 있으니까 시계 가격이 오른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계는 생각보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드림워치 위주로 쭉 골라본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위화감을 부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시계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즐기는데 뭐 미켈란젤로나 피카소의 그림을 내가 가질 수 없다고 해서 막 화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어쩌다가 피카소 그림을 거실에 걸 수 있다면은 그건 행운인 거고 좋은 거고, 가질 수 없다고 해도 유튜브를 통해서 감상할 기회가 있으면은 내가 미술 좋아하는데 그걸 감상할 기회가 생겨서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시계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신다면은 이게 진짜 예술 작품으로 좋아서 인간의 기회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극한 이런 거를 즐긴다는 입장으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늘 영상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족이긴 한데 이런 걸 미리 깔아놓고 생활인의 시계에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 자, 그러면은 이번엔 제가 먼저 소개를 할까요? 제가 신경을 쓴 거는 이제 예산은 상관이 없어졌으니까 진짜 종류별로 드림워치 다 꾸려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다 했어요. 다이버 시계는 롤렉스의 요트마스터. 진짜 뭐 시계 행사 같은 거 가면은 시계 잘하는 사람들만 다 오고 부자들이 다 오잖아요. 그럼 서브마린은 다 겹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빈티지로 가고 뭐 아니면은 진짜 희귀 모델로 가고 아니면 터노그래프 이런 거 차고 오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차별화하려고 하는데, 왜 요트마스터로는 안 가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44mm의 뭔가 확연히 구분되는 그 기계식 시계로서의 기능도 있고, 그런데 왜 요트마스터를 안 건드릴까? 그래서 저는 요트마스터를 다이버 쪽으로 골라봤고요. 색감도 되게 시원하잖아요. 이런 색감이 서브마린은 없으니까.
이게 제가 고른 것 중에 제일 비싸고요. 그리고 브라이틀링 네비 타이머, 요건 파일럿 시계로 골랐습니다. 제가 가장 꿈꾸던 시계이기도 했고, 이거는 역사 얘기 시작하면 제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1950년대를 대표하는 크로노그래프고, 파일럿 시계, 크로노그래프 다 통틀어서 진짜 제일 중요한 시계가 뭐냐 그러면은 파일럿 시계는 에어맨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아무튼 저는 네비 타이머라고 생각하거든요. 1700만 원 선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시계인데 이걸 컬렉션에서 골랐고요. 그 다음에 드레스 시계는 제가 만약에 하이엔드 컬렉션을 꾸린다면은 두 개를 고를 것 같아요. 전통에 충실한 드레스 시계 하나랑, 그 다음에 진짜 컴플리케이션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복잡한 드레스 시계 하나랑, 이렇게 해서 파텍 필립에서 기본 드레스 시계를 하나 골랐고요. 엘릭스라는 동글동글한 사각시계, 굉장히 파텍 필립에서 만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각시계인데, 귀여운 사각시계인데 귀엽게 생겨서는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만듦새가 심상치 않다는 게 재밌는 시계인데, 공교롭게도 파텍 필립인데 오늘 고른 시계 중에서 제일 저렴한 시계예요. 850만 원. 파텍 필립이 1000만 원 이하야, 이거 왜 안 사? 막 이런 느낌이 드는 시계인데 850만 원의 엘릭스를 드레스 시계로 골랐고,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복잡한 메커니즘, 아까 이 시계 고를 때 얘기를 했으니까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을 안 할 텐데, 예거 루플트르의 엄청 복잡한 메커니즘을 자랑하는 퀀텀 룬의 3천만 원짜리 시계, 이렇게 4개 해가지고 합치면은 1억 750만 원.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골랐습니다. 네, 그리고 손생활. 제가 고른 시계는 아무래도 이제 시속파 구매를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골랐던 시계들보다 우선 네임밸류가 그냥 확실한 시계들을 좀 골랐던 것 같아요. 보시면 바셰로 콘스탄틴, 그리고 IWC, 그리고 브레게, 그리고 제가 평소에 좀 흠모했던 파네라이의 시계를 골랐고요. 바셰론 콘스탄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인 드레스워치를 하나 조금 골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옐로우 골드 빛이 도는, 사실 좀 흔한 디자인이긴 해요. 저희가 많이 봐왔던 드레스워치의 그 디자인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브랜드가 주는, 그 로고가 주는 그 중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반해서 시계를 골랐고요. 아마 바셰론 콘스탄틴이 먼저 18세기부터 만든 디자인을 다른 회사들이 다 따라한 걸 거예요.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IWC에서 나온 이제 크로노그래프 시계고요.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저희가 이제 픽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IWC가 잘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죽 스트랩보다는 이제 브레이슬릿을 조금 선호하는 편인데, 그래서 좀 스포티한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시계들을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시계를 한번 골라본 시계고요. 다음에 근데 저는 월드 타이머를 밀었는데 왜 크로노그래프를 고르는 건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좋았어요. 월드 타이머는 덜 스포티한가요? 제가 느꼈던 IWC의 매력 혹은 다른 그 뷰렌 디자인의 독일 시계들과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조금 차분하고 고전적이고 과거의 모델들을 그대로 이어진 듯한 스토바라든지 라코라든지 이런 브랜드하고 좀 다르게 현대적 해석이 좀 들어가 있던 느낌이 좀 들고요. 실제로도 비유렌 디자인하고 뭐 W10 디자인과 좀 섞인 듯한 느낌이 IWC의 현재 느낌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잘 살아있는 모델을 좀 고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에서 조금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다소 현대적이라 보일 수 있겠지만 IWC의 이 시계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브레게의 마린을 골라봤어요. 이게 아마 이 영역에서 방수 시계, 스포츠 시계를 담당하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디자인의 다이버워치,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다이버워치의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서 골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생긴 거는 그 드레스워치의 디자인을 띠고 있지만 이름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스트랩도 지금 러버 스트랩으로, 얘는 방수를 위한, 그리고 이제 물 생활을 위한 시계라고 봐서 이 시계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근데 진짜 뭐 해수욕장 같은 데 가서 이런 시계 차고 막 바닷물에 풍덩풍덩 들어가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것 같긴 해요. 그 생각을 해봤는데, 이 정도 시계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그걸 걱정할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 뭐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근데 진짜 불을 과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더더욱. 그쵸. 저 이런 시계를 한번 골라봤고요. 평소에 그리고 또 많이 보지 못했던 디자인의 시계라 저한테는 그냥 비싸다, 뭐 좋은 시계다 라기보다 신기하고 조금 다른 경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네라이의 시계고요. 사실 마린 이전에 다이버워치로 파네라이를 고르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방수 성능이 일상생활용이다 보니까 사실 이 시계도 바셰론 콘스탄틴과 마찬가지로 좀 드레스한 시계로 조금 사이즈를
생각해서 42mm. 네, 자 조금 네. 파네라에 치고는 작은 사이즈를 한번 골라봤고요. 저는 이렇게 좀 시인성이 좋은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또 파네라를 골라봤습니다. 그러면은 다 합치면 얼마가 되나요? 저보다는 일단 많이 저렴한 선에서 고르신 것 같아요. 6,530만 원. 6,530만 원. 네, 그래도 명품 시계 중에서는 실속 있게 고르신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어쩌자고 이렇게 고른 걸까요? 하고 싶은 거 다 한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처음 보는 브랜드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 생활인의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도 많은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들을 즐기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마이크로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럭셔리 혹은 하이엔드 브랜드의 시계를 경험하면 어떤 느낌일까 사실 좀 궁금했어요. 그런 호기심들을 조금 많이 충족시키고 가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직원분들도 정말 너무 잘해주셔서 밀크티 맛있게 먹었어요. 이 시간까지 우리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혹시 뭐 가장 인상 깊었던 시계를 하나만 딱 뽑아보자면? 딱 하나요. 네. 최초의 손목 시계. 최초의 손목 시계? 네. 아, 카르티에? 네. 산토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탱크도 인상적이다, 충분히. 네, 네, 저는 원래도 좋을 거라는 걸 예상했지만은 퀀텀 룬의 예거 루클트르 이 컴플리케이션 시계가 안 보실 때 이렇게 집에 슬쩍 갖고 오시고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 한국에는 그런 게 없지? 막 유명 브랜드들을 쌓아놓고 내가 갖고 있는 시계도 팔고 그런 브랜드들을 비교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있었네? 한국은 좀 브랜드의 직영 매장이나 아니면 브랜드가 관리하는 어떤 광고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파워가 너무 센 감이 있고 소비자들이 영향력이 너무 약한 감이 있어서 이런 그 세컨핸드나 빈티지 샵 같은 채널들의 힘이 좀 커져야 소비자들도 영향력을 같이 행사할 수 있고 그렇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래도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칸카스 백화점 보니까 여기서 감정하시는 분을 따로 두고 있고 굉장히 돈을 들여서 새 제품이 들어올 때마다 이런 열어보고 검수하는 그런 절차를 하기 때문에 사고가 생겼을 때 정당하게 보상하는 절차 같은 것도 잘 갖추고 있어서 안심하고 시계를 거래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저는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긴 시간 칸카스 백화점에서 시계를 가지고 쇼핑하는 경험도 해보고, 가상 쇼핑이지만 쇼핑하는 경험도 해보고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여러분들께도 즐거운 경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댓글로 김생활과 손생활 중에 누가 더 가상 쇼핑을 잘했는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